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또 복습 문제. 이거 왜 틀렸을까? 8회차 건축법 왜 틀렸을까? 30%도 안 되는 문제. 한번 볼게요. 건축허가 틀린 것은 겨우 30% 맞췄는데, 여러분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라. 자, 4번 보세요. 공장을 지을 위한 건축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취소는 의무적 취소 사유예요. 자, 허가받고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착수기간 1년 연장해달라면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2년 플러스 1년. 건축허가 취소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 다음 주에 9회차가 주택법 나옵니다만은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그 두 놈은 임의적 취소 사유.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 주택법상 명령 처분 위반했다 그러면 그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건축허가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주의력이 조금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거든요. 사실은요. 나머지는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 지정했죠. 도지사가 3층 이상의 위락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 중에 하나를 허가할 때 연면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도지사에게 사전승인 이하가 지정했잖아요.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심지어 의제를 해줘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도 축조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요.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 담장이나 옹벽 설치한다. 허가 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담장 옹벽 설치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2m 넘어도 따로 축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허가권자 허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국토관 이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가 몇 년일까요? 2년 플러스 1회 1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요. 자,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대상인데, 이 신고 대상이 건축법의 하이라이트지 말입니다. 자, 신고 대상 다시 볼게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이게 빨간 거보다는 조금 노란색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지우고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그 다음에 갑니다.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 손보는 것들은 신고. 다만이야 나중에 갑니다. 바닥 면적 합계 80제곱미터의 증축이다. 60제곱미터의 개축이다. 자, 80제곱미터의 재축이다. 다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 외지역이죠.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요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 이거나 이거 둘 다 들어가야 돼요. 3층에 그래서 그 유명한 203층 미만을 도시 외지역에 지을 때는 신고. 만약에 연면적 150인 건축물을 관리지역에 짓는다, 신고 대상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다 갖춰야 돼요. 203층 이하도 아니고 미만이고.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203층 미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이 내력벽을 정설에 채하고 기둥을 정설에 채, 볼을 정설에 채, 지붕틀 정설에 채, 그 다음 내력벽 30 이상 수선 변경 3개 이상 수선 변경, 방화벽 주계단 정설에 채 수선 변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수선 모든 행위를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해서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203층 미만을 새로 지을 때도 신고인데 대수선이야.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203층 이상인 건물이라도요. 내력벽 30 이상 수선만 한다. 자, 기둥을 3개 이상 수선만 한다. 볼을 3개 이상 수선한다. 3개 이상 수선한다. 방화벽 수선한다. 이렇게 수선은 다 신고예요.
따라서 대수선 중에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세기 이상 변경하는 행위만 허가 대상입니다. 단순 수도는 전부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규모 건물,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다.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이다. 신고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높이 3m 이하 범위에서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것도 신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등의 공장 지을 때, 자, 2층 500 이하라고 외우라고 해요. 2층 500 이하 제곱미터. 자,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공장. 자, 공장 나오면 2층 500 이하 공장, 2층 500 이하 공장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신고 대상. 그 다음에 자, 농수산업을 하기 위한 자, 읍면시골에서 딱 나오죠. 읍면시골 나오면 축사, 작물재배사, 집사자로 쓰지만 우리는 넉사자를 외우면 돼요.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류배양, 온실 이런 걸 신고해요. 그러면 300제곱미터의 축사, 작물재배사다. 신고 대상 맞지요? 창고는요. 창고는 반토막 200 이하는 신고합니다. 이 신고 대상은 여러분 줄 치면서 소리 내가지고 대여섯 번만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걸 안 하니까 안 헤어지는 거예요. 해봤냐 이 말이에요. 해봤어요?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고 신고하고 1년이 가도록 착수 안 하죠. 신고 효력이 없어져. 연장 1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고는 1년 플러스 1년, 허가는 2년 플러스 1년. 자, 볼까요? 그러면 신고 대상 바르지 못한 것. 화동 면적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이니까 80짜리 신고 대상 맞지요? 150이고 200 미만이잖아. 층수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맞지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200 미만인 것 이것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틀렸죠. 3층이 없잖아요. 층수 미만. 따라서 이놈은 신고 대상으로 기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90이니까 100 이하의 신축, 건축, 높이 3m 정축 다 신고 대상이에요. 간단하잖아. 근데 32%예요. 안 했다니까. 이거를 암기를 안 했다는 거죠. 얘를 연습하셔야 돼요. 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의 증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얘들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이게 대수선이잖아요. 대수선. 자, 뭐래. 대수선 할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여미만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일 때는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 미만은 맞는데 3층이니까 3층 미만이 아니잖아요. 3층 미만은 1층하고 2층까지만 얘기하거든. 3층 이하라 그러면 3층까지 포함을 해요. 근데 실제 시험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평가사 시험에 나온 겁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으로 잘못된 것. 요거 잘못됐죠. 자, 여기서 봐요. 180, 200 미만이죠. 2층,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요 안에 대수선 속에 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하고 야하만 비교하면 여기 잘못됐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32%란 말이에요. 그 방화벽의 수선. 무조건 신고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자, 1층 바닥 면적 50, 2층 바닥 30, 옆면적 합계 다 합쳐도 100이 안 되잖아요. 단층 건축은 100이니까 신축 다 신고 대상이에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따라서 내가 볼 때 6번하고 4번의 신고 대상인데 이 두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대수선하고 건축 신고만 지대로 정리하면 건축법에서는 어려운 건 없어요. 암기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신고 대상은 이 부분 나오면 좀 몇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특정 주제가 자주 나온다, 암기할 게 많다 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5번 내지 7번을 반복했을까? 연필로 동그라미 치면서 입으로 떠들어 봤을까? 해보세요. 안 했어.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다시 안 틀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틀린 걸 자꾸 틀린 사람은 성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세 문제를 제가 이제 복습을 했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언급한 거죠.
길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이 걸렸네라고 하지만 강자는 그건 디딤돌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둬야 한단 말이에요. 제 꿈이 뭡니까 여러분? 200인의 특공대들 합격단 멤버 10명이 넘었는데 200명 이상이 합격을 해서 나 합격단 덕분에 고독증 합격했다 해서 합체해서 발표하고 올겨울에 번개 모임을 하는 겁니다. 번개 모임을 그야말로 다 모여서 옛날 얘기하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합격단은 아직은 돌출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낼 것들은 주질 않습니다. 보편 타당한 거 위주로 계속 냅니다. 계속해서 65점은 맞히게 하고 나중에 9월달 10월달 가서 난이도 높은 걸 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그거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편 타당한 문제 줄 때 반복해서 다시는 안 틀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외칩니다. 합격한다, 합격한다, 합격한다. 수고하셨습니다.